새벽 5시 고층 빌딩은 아직 잠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옥은 벌써 빌딩의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비우고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죠. 74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이정옥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작은 체구에 항상 푸른색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로만 비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원의 인사에 이정옥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짓습니다. 말이 없어 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대기업 태강그룹 본사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도 어느덧 3년째. 직원들에게는 그저 청소 아주머니라는 존재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건물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정옥은 자신의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며 현관 앞에 멈춥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김도현 회장. 태강그룹의 수장이자 이 거대한 기업의 얼굴이죠. 아, 어머. 안녕하세요. 경비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이 이정옥의 눈빛이 잠시 김도현을 향합니다. 김도현도 그 시선을 알아챘는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둘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은 곧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향했고 이정옥은 다시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실은 이 둘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회장에게 이정옥은 그저 청소부가 아니었죠.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정옥은 김도현의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기에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본처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아들인 김도현이 어느 날 어머니를 다시 곁에 두기 위해 건물 청소직으로 조용히 모셔둔 것이었죠. 매달 급여 외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따로 지원을 해주는 김도현이지만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역시 아들의 뜻을 존중해 묵묵히 청소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점심시간 태강그룹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각 층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아 움직이죠. 구석 테이블에는 49살의 장기호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부에서 근무하는 장기호는 태강그룹에서 근무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과장 직급에 머물러 있는 전형적인 만년 과장이었죠. 이번에도 승진 탈락이라니 대체 내 앞길을 막는 게 누굽니까? 장기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라면을 휘저겼습니다. 오늘따라 더 화가 나는지 젓가락으로 그릇을 탕탕 치기도 했죠. 그러다 실수로 테이블 위로 국물이 튀었고 테이블뿐만 아니라 바닥에까지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식당 청소를 담당하던 이정옥이 걸레를 들고 다가옵니다. 죄송합니다만 바닥을 좀 닦아야 해서요. 이정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장기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상황이지만 오늘따라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했는지 장기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호는 목소리를 높였죠. 뭐라고요? 내가 밥 먹는데 뭘 닦는다고? 냄새나게 왜 여기서 기어다녀요? 미쳤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이정옥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장기호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화를 참지 못한 장기호는 들고 있던 라면 그릇을 휙 들어
이정옥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이정옥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고 면발까지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저런. 옆 테이블에 있던 여직원이 달려와 휴지를 건네며 도와주려 했지만 이정옥은 아무 말 없이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그녀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죠. 됐습니다. 짧게 한마디 남기고 이정옥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로는 장기호의 비웃음과 몇몇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겨 식당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곧바로 지하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식당 천장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후 3시 김도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주 열릴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관리팀장이 들어왔죠.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관리팀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관리팀장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가 신청서였습니다. 청소부 이정옥 씨가 오늘부터 병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김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받아들었고 거기에 적힌 이정옥이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어머니가 병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이정옥은 지금껏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관리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그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부 장기호 과장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보안실에 연락해 식당 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요청했죠.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을 때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비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점심시간 식당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장기호 과장이 이정옥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 그리고 라면을 뒤집어 씌우는 순간까지 김도연은 영상을 보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죠.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군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와 관리팀장은 그의 분노를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김도연은 서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한참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돌아섰습니다. 인사부, 보안부, 법무팀 전부 모이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단호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장기호 과장은 지금 어디 있지? 다음 날 아침 태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일찍부터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체 직원 대상 긴급회의 소집. 그것도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특히 장기호 과장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어제 일이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런 회의를 소집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 김도연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굳은 표정이었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렸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정옥이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이정옥의 모습은 직원들에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김도연의 선언에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어머니? 그런데 왜 청소부로 있었던 거지? 온갖 의문이 직원들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특히 장기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죠. 어제 자신이 라면을 뒤집어 씌운 그 할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라니.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셨던 어머니는 본처에게 자리를 양보하시고 오랜 기간 그림자처럼 살아오셨죠. 그리고 3년 전 제가 어머니를 다시 곁에 모시고 싶어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 그리고 어제의 사건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는 이정옥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해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우리 회사의 직원이 한 행동을 어제 저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호 과장이 이정옥에게 소리를 지르고 라면을 뒤집어 씌우는 장면까지.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장기호 과장을 향했죠. 장기호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기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앞으로 나섰죠.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정옥을 바라볼 용기는 전혀 나지 않았죠. 장 과장,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김도연의 질문에 장기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듬거리며 땀을 흘릴 뿐이었죠.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기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 회사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그에게 최악의 굴욕이었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동료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가 모두 결여된 행동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정옥이 천천히 걸어와 김도연의 팔을 잡았죠. 그리고 부드럽게 자리를 바꿔 장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정옥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 꿇은 장기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죠. 그런 사람 때문이라도 제 아들이 저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어머니. 하지만 자신이 겪은 모욕조차 넘어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참으로 위대했죠.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정옥의 품격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장기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인사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기호 과장은 오늘부로 해직 처리됩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즉시 퇴사하세요. 인사부장의 선언에 장기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한순간의 실수가 그의 직장 생활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정옥은 복수심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회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온해 보였죠. 회장실 문이 닫히자 김도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린 듯 했죠. 이정옥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크고 호화로운 회장실이었지만 이정옥의 소박한 존재감이 오히려 더 빛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뭐가 안 괜찮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동안 어머니를 숨겨왔던 이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청소부 일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좋은 집도 마련해 드릴게요. 이정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감사했지만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온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도연아, 난 청소하는 일이 좋단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정옥의 말에 김도연은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그저 그림자처럼 살아온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해준 것이라곤 청소부 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서서. 이정옥은 아들의 말을 자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빛은 강인했죠. 이제 됐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내가 당당하게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줬으니 난 이제 다 갖춘 거야.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자의 재회는 이미 3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회는 오늘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서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된 오늘 말이죠. 김도연은 비서를 불러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온전히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숨은 관계가 아닌 당당한 모자, 관계로서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강그룹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알려졌던 이정옥이 사실은 회장의 어머니였다는 소식은 회사 전체에 퍼졌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죠. 하지만 이정옥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으로 말이죠. 이정옥 고문님, 안녕하세요. 경비원의 인사에 이정옥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내 복지 파트 기부 문화 고문이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죠. 청소부 일은 그만뒀지만 회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어머니의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씨가 직원들의 복지와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정옥은 새로운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죠. 벽에는 나눔은 큰 것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정옥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생을 나누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참 어울리는 말이었죠. 고문님, 오늘 미팅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보조로 배정된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은 회사 내 봉사활동 모임의 첫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길, 이정옥은 많은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졌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몇몇 청년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보긴 봤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정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봉사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이정옥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회사 주변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 대접하기 같은. 이정옥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거창한 기부나 화려한 행사가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따뜻함을 전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동의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림자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문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이정옥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김도연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들어오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는 어떠셨어요? 이정옥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김도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있어 회사의 문화가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이 회사에 있어야 했던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주말, 김도연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정옥이었죠. 한 달 전부터 김도연은 어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이정옥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뤄왔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진 탓도 있었고 아들의 사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머니. 김도연은 현관에서 이정옥을 맞이했습니다. 이정옥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평생의 짐이라고는 그게 전부인 듯 했습니다. 김도연은 어머니의 가방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살 줄은 몰랐구나. 이정옥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이 장식된 공간은 분명 그녀의 소박한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김도연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어머니와 이제라도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남양이라 햇빛도 잘 들어오고 정원도 내려다 보이죠. 김도연이 안내한 방은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정옥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죠.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림자 같은 삶, 그리고 이제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 어머니, 저녁 준비가 다 됐어요. 내려오실래요? 김도연의 부름에 이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죠. 김도연이 직접 요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 이정옥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뜨는 김도연의 손이 살짝 떨렸죠. 평생 이런 순간을 꿈꿔왔던 것일까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식사.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이제는 숨지 마요. 내가 더는 안 숨을 테니까. 김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옥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겠다는 다짐. 김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숨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지. 이정옥의 대답에 김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식사를 이어갔죠. 김도연의 젓가락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석양의 빛이 따뜻하게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숨기려 했던 존재, 그녀는 회장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당당히 빛속으로 나온 이정옥.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심은 숨겨도 향기가 남고 묵묵한 희생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김도연과 이정옥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모자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들의 삶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장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